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왔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조금 선선하기보다는 약간 좀 쌀쌀합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으셔요. 하우스님, 영양제 먹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세요. 영양제 먹고 이틀째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침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일찍 안 피거든요. 아침에 지금 이제 7시 조금 넘었어요. 7시 한 30분쯤 됐는데요. 아침에 이게 한 9시 넘어서 10시 정도 돼야 피어요. 그런데 영양제 먹으니까 힘 좀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침에 핍니다. 개화를 이렇게 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느껴지세요? 아메리칸 블루예요. 제가 자꾸 플롬박으로 한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아침에 이 꽃을 보여드립니다. 낮에만 이게 꽃이 탁 벌어지니까 낮에만 제가 찍었거든요. 아침에는 이게 딱 오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꽃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적당히 많이 주면, 그런데 적당히가 참 죽여서 맞추기가 좀 어렵죠. 이것도 보세요. 어제보다 훨씬 많이 톡톡 튀겨주죠. 이렇게. 그리고 입장 색깔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질반질. 요거는 어저께보다 요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거는 딱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버려주시고 예쁜 꽃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000원짜리 사다가 한 달 넘게 이렇게 예쁘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손에 거미줄이 묻었네요. 아침에 나와서 하다 보면 거미줄이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정말 많이 펴요. 어찌 이렇게 많이 필까? 낮에 제가 바빠서 어저께도 아침에 9시 반쯤 나가갖고 집에 들어오니까 6시가 넘어서 저녁에도 이 아이들을 못 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채소화도 지금 벌써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렇게 개화하기는 참. 그리고 요즘 보세요. 옐로우 엔젤. 꽃이 하나도 없었는데 먹고 이틀 됐는데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어제 좀 피었겠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영양제가 중요합니다. 노지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야, 이 선녀벌레가 요즘 보세요. 여기까지 침투를 했어요. 이게 진짜 이거 방제를 하자니 그것도 이파리가 누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휴, 이게 하루만 있죠. 이게 이렇게 안 해줘도 여기 좀 보세요. 온 천지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 참 이거 참 난리 났습니다. 참 이렇게 선녀벌레가 이렇게 극성이네요. 아이고, 요거는 긴꽃다루인데요. 요게 그 꽃대를 저는 이제 막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꽃대를 잘라줘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셔서 제가 요 꽃대 있죠. 요 꽃대는 요렇게 잘라주시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나요? 해줘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니 계셔서 제가 요거를 가지치기 내년 봄에 하시고 삽목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댓글을 드렸는데요. 어제 동키 사장님께 제가 문의를 이걸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입장이나 두 입장에서 이렇게 딱 커트를 해주는 게 좋대요. 이렇게. 이거는 키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은 양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 양쪽 이게 잎 겨드랑이에서 새순이 나온대요. 그 새순이 이렇게 조금 몇 마디 자라면 이렇게 자라면 요 끝에서 이렇게 꽃눈이 온답니다. 요 끝에서 이렇게 요 꽃눈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름부터 이게 베란다에 있으면 겨울에도 꽃눈이 온대요. 온도가 맞으면.
그래가지고 한참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치기를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이게 수정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 꽃대만 요렇게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밑에를. 그래서 요건 한번 삽목을 해보세요. 지금 가을이지만 그런 식으로 요걸 해서 키워야 요렇게 있죠. 나무처럼 요렇게 총총 돼가지고 타복하게 수영을 그렇게 해서 끼워야지만이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이게 휘청휘청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이가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요거 수정해 드립니다. 김꽃다루요. 자금성 엄청 많이 지금 꽃이 이렇게 다 저도 잘랐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막 새순이 나와갖고 이렇게 막 꽃이 지금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신납니다요. 무늬껑의 비름도요. 여기 좀 보세요. 느껴지세요? 이슬도 잎에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이제 막 꽃망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럴 때 영양제 한 사발 먹으면 막 기운을 팍팍 냅니다요. 가는잎 향유 좀 보세요. 그리고 요거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제 피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영양이 필요해서 영양제를 한 사발 먹여야 됩니다. 갯몸들 좀 보세요. 수백 송이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영양이 필요하겠죠. 이렇게요. 카네이션도 이렇게 영양제 한 사발 먹고 이렇게 이제 꽃몽울이 막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밝게 아직 쨍하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늘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치고 있고요. 대추가요. 저렇게 붉게 있기는 했는데 올해는 다 벌레가 먹었어요. 저렇게. 그나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저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것도 빨갛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거의 성한 게 없고 벌레가 다 먹었어요. 저걸 어차피 이제 흔들어서 저걸 따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거의 쓸만한 게 없어요. 올해는요. 투구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핍니다. 많이 핍니다요. 지금 이제 이렇게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을 쳐서 입장이 안 좋아요. 올해는. 그런데 꽃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꽃이 투구 꽃입니다. 여우 꼬리 맨드라미, 개 맨드라미라고 하죠. 요거는 3,000원인가 4,000원 주고 제가 이렇게 사다 심었잖아요. 요거 내년에 요거는 하나 피워보세요. 정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요 한 송이가 피는데 개화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네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피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다 핀 거고 여기 보니까 씨가 까맣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 납지다리 요거는 올해 제가 요거 하나 사다 심어봤는데 참 이건 별로입니다요. 이거 제가 먼저 키워봤는데요. 이거 별로입니다. 저도 요걸 처음 키워보는데요. 이게 앞으로 뭐 갈색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낙지 빨판처럼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유매가 이제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좀 그 납작하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만 있고 여기 가운데 거 있죠. 요만큼은 새로 이게 쭉 자랐어요. 쭉 자랐는데 그 새로 자란 데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꽃을 물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게 새로 자란 가지에서요. 요게 지금 두 개가 다 세 가지에서 지금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세 가지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 순 끝에서 이렇게 맺었거든요. 요것도 세 가지 끝에서 이렇게 자란 세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옆에 이거는 너무 철렁철렁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기 제가 좀 잘랐어요. 요쪽엔 좀 요렇게 여기 요렇게는 잘라 봤고요. 여기는 자르지 않은 채로 그냥 놔둬봤어요. 이렇게 끝만 살짝 이렇게 다듬었어요. 여기 끝만. 여기는 좀 많이 자르고 여기는 좀 덜 잘라봤어요. 이게 꽃이 어떻게 오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라봤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두고 볼게요. 살짝 자른 아이 이렇게 처음이에요. 저도 여기 올해 키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다듬어 보고 이쪽엔 좀 길게 끝만 살짝 다듬어 보고 이러고 요거는 새로 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데 새 가지 끝에서 이렇게 유매는 이렇게 꽃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키워보는 식물은 요럴 때 아주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금성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 풀은 아닌 것 같고 무슨 꽃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영양제를 안 먹었어요. 너무 저기 안에 저 넓적한 넓적한 이파리고 앞에 있어가지고 요게 영양제를 못 먹었거든요. 요럴 때 요러기 전에 영양제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새싹이 막 돋아오를 때 있죠. 그럴 때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영양을 주셔야 돼요. 늦었지만 지금 요럴 때도 영양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꽃이 피고 있을 때, 피기 직전, 맹아리가 맺혔을 때, 요럴 때는요. 요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건 사랑초 제가 구근을 심어서 이렇게 난 아이인데요. 지금 요렇게 이제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도 이제 요렇게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요거 몇 개 안 올라왔죠? 4개 올라왔네요. 4개. 요렇게 해서 요거까지 5개 올라왔어요. 지금 요런데 요렇게 올라올 때 살짝 약하게 영양제를 주시면 돼요. 유박그릇 물이라든지 마늘 껍질 우린물, 양파 껍질 우린물, 과일 그런 거 있죠. 우린물 이런 거 천연 영양제 집에서 만들으신 거 있죠. 그런 거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약간 좀 부패를 하면서 날파리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댓글에 끓여서 삶아서 식혀서 물에 혼합해서 주니까 벌레도 안 생기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요거 희열이 요거 제가 영양제 한 사발 먹였잖아요. 이렇게 노릇꼬리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먹였는데 분갈이를 하신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거를 그대로 빼서 큰 분에 옮겼는데 영양제 언제쯤 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 흙하고 새로운 흙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때 가서 영양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 생각엔 20일에서 한 달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20일 한 달 정도 돼서 연하게 해서 주세요. 왜냐면 요 꽃망울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요게 꽃이 언제쯤 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자마자 먼저 먹였어요. 먼저 먹이고 한 열흘이나 보름쯤 있다가 요걸 할 예정이에요. 요게 꽃이 피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요 참 신기한데요. 여기 꽃망울이 통통해졌어요. 그 영양제를 먹고서 올 때보다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요게 꽃망울이 약간 좀 물이 오른 살이 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제 하루 안 봤다고. 그래서 참고해서 길러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철쭉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토둥이 다육에서 다육일 하다가 요 간엽을 요걸 관리를 하시니까 너무 이게 간엽을 물 관리가 물을 말리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간엽이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한 3일에 한 번에서 한 5일에 한 번에 물을 주셔야 되는데 다육이 물 주는 그 습관에 젖어 있어 가지고 이게 참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보고 요거 좀 잘 키워보라고 하시면서 요걸 주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른 게 굉장히 많죠. 마른 잎이 이게 다 마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도 영양제 한 사발 먹였어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이게 간엽이 그래서 힘들어요. 간엽 키우시는 분은 다육이를 다 물러서 죽입니다. 물 관리가 좀 어려워서요. 자, 요렇게 해서 있어서 요것도 영양제를 한 삽을 먹였는데요. 요 아이도 요렇지만 요 아이 때문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 분갈이를 해 놓으니까 요거 어떠세요? 여기 안에서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요. 그런데 요런 거는 진짜 조심해서 주셔야 돼요. 요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꽃눈이 오고 있어요. 요렇게 꽃눈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럴 때 요렇게 꽃눈이 올 때 이 영양제나 이런 거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성장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꽃눈이 안 와요. 요거요. 요렇게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름이 왜 그러냐면 꽃눈을 형성하는 시기에 꽃눈을 형성해야 되는데 영양제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나 더 자라라는 건가? 이렇게 해서 요 꽃눈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꽃눈이 요렇게 생길 때 있죠. 요렇게 형성이 다 된 거는 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형성이 다 된 건 주셔도 되는데 철쭉이나 수국이 지금 막 꽃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하시면 안 돼요. 어렵죠. 수국이 지금 요새 꽃눈이 오고 있어요. 막 형성이 돼요. 수국에다가 제가 8월 달에 지금 수국 이제 앞으로는 영양제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영양을 줘버리면 꽃눈 형성을 안 하고 막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요걸 봄에 제가 꽃을 이게 예쁘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요걸 한 포트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분갈이 한 자체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꽃눈이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질반질 하잖아요. 아주 작은 포트에다가 이게 흙만 바꿔줬는데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꽃눈이 형성된 거 있죠. 요 꽃밖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꽃눈이 잎이 이렇게 막 꽃눈 형성을 안 하고 막 성장 쪽으로 막 기울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영양제를 제가 먹였어요. 요거는 요 아이는 안 먹였어요. 요 상태가 요래 가지고 안 먹였는데 요 아이는 먹였답니다. 요 아이는 왜 그런가 하면 영양이 너무 부족해요. 이래 가지고 꽃눈이 형성이 돼도 이 꽃눈이 다 떨어질 정도예요. 지금 이게 꽃눈이 여기 좀 생성이 됐잖아요. 이게 영양이 너무 없어 가지고 요 꽃이 요 꽃눈이 또 똑똑 떨어질 그럴 상태예요. 그래서 요 꽃눈 생긴 거 있죠. 요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주실 때 요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 동백이나 요 만병초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요. 요즘은 요렇게 되면 이제 이슬이 와요. 이슬. 요렇게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슬이 내리잖아요. 요 이슬이 요렇게 이슬을 요렇게 받고 요게 꽃눈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요 동백은 오래전에 키웠고요. 만병초는 제가 올해 처음 키워봅니다. 그런데 요 이슬이 내리는 요 원리를 생각하셔 가지고 집에서 요런 게 아침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란다에서는 요 이슬을 맞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내리는데 저는 요게 그 꽃눈 형성을 하는데 요 이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 지금 만병초가 이슬을 요게 이제 꽃눈을 이제 형성하는 요런 시기가 됐잖아요. 요게요. 그래서 집에서 인위적으로 베란다에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면 요 아이들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동백을 예전에 키울 때는 그냥 옥상 노지에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겨울에는 요거를 그 거실로 들어오고 이랬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또 이게 그 꽃이 안 피더라고요. 3층에 살 때도 제가 베란다가 없고 옥상에서 키우다가 거실로 들였어요. 그런데 따뜻해지면 이게 여기 요 꽃눈이 있잖아요. 피지도 안 하고 똑똑똑 다 떨어지더라고요.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때는 이 스프레이를 해준다 이런 생각도 제가 못 했었거든요. 요렇게
이슬 맞고 이렇게 꽃눈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 설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분갈이 해놓고, 안 그래도 누렇게 지금 요새 누래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누른 입장을 시커멓게 이렇게 다 죽으면서 이렇게 초록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아주 막 진짜 대가 굵었던 그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누렇게 대가지만 또 초록초록해지고 있죠. 이렇게. 요건 여러분들 나눔 드린 거 포트가 아주 제일 빈약한 거 요거 한 3포트 정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좀 보세요. 초록초록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현상이 이래요. 그런데 기존 이제 키우시던 분들이 입장이 많이 누래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입장이 누래질 때까지 물 관리는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하시고, 이 입장이 완전히 누래져 갖고 이 지상부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단수를 하시면 돼요. 단수. 그래가지고 사랑초 그 화분채로 이걸 보관을 하시잖아요. 바짝 마른 상태에서 물을 이걸 안 주고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키면 얼을 확률이 없는데, 여기에서 물이 약간이라도 물기가 있어 촉촉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영하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면 이 구근이 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이 푼을 바짝 말린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물을 자꾸 주시게 되니까 신문 있잖아요.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둘둘 싸서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노지에서 보관할 때는 이 구근을 쥐가 이 구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쥐가 이 구근을 캐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겨울에 이 쥐가 다 파먹는데요. 이 구근을. 그래가지고 관리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 저의 관심사는 이 아이예요. 나비시다래. 과연 꽃이 어떻게 필까 하고서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맺혔어요. 아이고 요거 너무너무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요. 꽃봉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왔어요. 지금 요런 게.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아주 제 관심사예요. 아침에 나오면 이 꽃이 과연 어떻게 필까? 이게 제일 궁금하답니다요. 아이고 꽃들이 요즘 순환입니다. 고양이 때문에 다 넘어가서 순환. 요즘 보세요. 이게 접시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도토리 주시는 분들이 다 밟아서 순환. 아주 요즘 보세요. 발자국. 이렇게 돼서 아주 꽃들이 요즘 순환입니다. 아이고 참 지킬 수도 없고요. 아이고 참. 일반 봉숭아는 이렇게 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장미봉숭아가 여름에 일찍 핀 거는 거의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에 늦게 생기는 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지금 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요 나무만 조금 생기고 있고요. 다른 건 별로예요. 이거 좀 보세요. 안 생겨요. 거의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금관하 보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야, 정말 예쁘죠? 요거는 월동이 남부지방에서는 된다고 하는데요. 중부에서는 안 됩니다. 다 얼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요게 자라고 나면 씨가 맺히는데 그 씨를 제가 받아서 뿌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년 자라는데 이렇게 여기 자랍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11월 설이 올 때까지 아주 추워서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펴요. 그래서 한 10월, 11월 2달은 피는 것 같습니다. 일찍 필 때는 9월에도 피는데요. 제가 요걸 좀 파종을 해서 약간 그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조금 늦게 개화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요. 금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